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5월 15일 목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승병 박사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그 지난주에 이야기 좀 전해주셨었는데 네. 카슈미르에서 일어난 분쟁, 인도하고 파키스탄 사이에 좀 무시무시하게 느껴지는 핵보유국 사이에 이 맞습니다. 전쟁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요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지난주에도 이게 양쪽이 확전의 의지는 없어 보인다고 했는데 역시 그 한 주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어쨌건 좀 진정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워낙 자존심을 앞세우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뭐 상대방에게 졌다 이런 표현은 절대 하지 않고 항상 우리가 이겼다 이런 쪽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게 승패가 인도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약간 좀 체면을 구긴 일이 있었죠. 라파엘 전투기가 네네네. 떨어지고 그리고 그 라파엘 전투기가 들여올 때서부터 말이 많던 물건이었습니다. 네네.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들여왔기 때문에 프랑스제, 네, 그죠? 프랑스제 라파를 갖다가 대당 거의 한 3천억 이상을 주고 들여왔는데 너무 많이 준 거 아니냐, 바가지 쓴 거 아니냐 그래갖고 그 전부터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정도 값어치 살 것이다라고 들여왔는데 이번에 또 중국제 미사일에 떨어지는 바람에 인도는 이걸 갖다가 계속 부인하고 있죠. 그래서 파키스탄은 뭐 이걸 빌미로 해서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도 그냥 덮기는 좀 면이 안 서니까 그동안 계속 산발적인 공격을 해왔습니다. 양쪽에서 계속 포격이라든가 미사일 공격을 해갖고 인도는 공군기가 직접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걸 깨닫고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공격을 통해서 많은 공군기지에 어느 일정 정도 타격을 주는 그런 정도로 지금 간 상태이고요. 파키스탄도 이 정치권은 좀 온건하지만은 군부가 상당히 또 파키스탄은 권력이 셉니다. 네네네. 그리고 군부는 굉장히 강경파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당한 만큼은 갚아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 정치권에서는 이 워워 이렇게 진정을 시키는데도 군부에서 또 반격을 해서 양쪽이 소규모 교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막 이제 속보로 뜨는 걸로는 또 미국 대사관에서 이 관련자들 가족들 다 철수해라 뭐 그런 말이 나오면서 크게 전쟁이 확대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양쪽 정치권이 겨우 진정을 시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아니 사실 근데 저는 이 파키스탄 인도 이 전쟁 얘기를 휴전한다는 얘기를 그 속보로 네. 미국 뉴욕 타임즈 속보를 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속보가 이거였어요. 트럼프가 둘 사이에 휴전을 했다고 말했다. 이게 네. 기사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니 전쟁을 휴전을 하면 당사자들이 얘기를 하는 갑자기 왜 미국 대통령이 이거를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지금 중재를 해가지고 휴전이 됐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주장은 그렇죠. 그게 지난 토요일 11일자에 나온 얘기였죠. 그때서부터 막 백악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중재를 압박을 해서 뭐 좋은 말로도 시키고 전쟁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은 무역 제재까지 하겠다. 그래갖고 양쪽을 갖다가 꿇어앉히는데 성공을 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자랑을 하니까 근데 이게 또 하나의 빌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인도와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금기시되는 행동이거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카슈미르를 갖다가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제3국이 끼어드는 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계속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왜 우리가 중국이 항상 이 대만 문제 얘기할 때면은 이거는 우리 땅이니까 제3자들 간섭하지 말라라는 하듯이 지금 인도 입장에선 카슈미를 그렇게 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입장에서는 만약에 미국이 중재를 해서 이걸 카슈미르에서 우리가 휴전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아주 그동안의 이 방침을 뒤엎는 그런 용납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그래갖고 이거에 대해서는 인도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이걸 갖다가 즉각 반응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우리가 휴전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계속 미국과의 연관성은 부인하고 있죠. 미국이 그런 요청한 적도 없고 우리는 그거에 응하지도 않았다. 처음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단호하게 거부했다. 근데 그럼 진실은 무엇인가라고 보면은 사실 트럼프가 압력을 넣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어느 정도 인도 입장에서 좀 난감한데 모디 총리 입장에서도 뭐 우리가 너네 말 듣겠다.
다만 좀 입 좀 다물고 있어 달라라고 외교 채널 통해서 얘기했을 텐데 트럼프는 그걸 못 참고 이게 나의 공적이다. 내가 역시 세계 평화를 구축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한 모양입니다. 트럼프는 하여튼 마케팅 천재인 것 같아요. 네. 느낌은 알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독도는 우리 땅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내가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중재를 해가지고 독도가 한국 땅인 걸 확인해줬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 자존심 상할 거. 그렇죠. 우리 영토 우리가 지키고 네. 있는데 딱 인도 그런 입장이 이해는 문제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내정 문제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모디 총리가 계속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졌어요. 지금 집권 BJP 인민당이 원래 굉장히 우파에서 극우 우파 중심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권당 내에서도 이건 뭐냐 총리가 확실하게 얘기해라. 이거 우리 국가적 자존심을 총리가 내팽개친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또 야당에서는 굉장히 공격하기 좋은 소재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인도의 최대 야당이 과거 뭐 이제 네루 시절부터 있었던 그 국민회의가 있는데 국민회의에서 또 이걸 진상을 밝혀라. 총리가 도대체 이거 미국한테 진짜 이 문제를 넘긴 거냐 막 이런 빨리 밝혀라고 하고 이제 앞으로 대중 집회를 열어서 진상규명 촉구 대회를 열겠다 막 이런 식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 뉴스를 따라가다 보면은 모든 나라의 국내 정치가 그 뒤에는 항상 따라오는 걸 느끼는데 이것도 딱 그러네요. 네. 그리고 뭐 이게 안 그래도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인도도 계속 보도 통제하면서 네. 지금 양쪽이 자기네 피해가 얼마가 되는지 정확히 안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우리가 진짜 전투기 몇 대 잃었는지 진상조사하자, 밝혀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밀리터리 커뮤니티에서는 좀 정리가 됐나요? 지난 시간에 얘기하실 때 네. 라팔이 실제 파키스탄의 중국제 전투기와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됐다는 사실 자체를 놓고도 지금 막 부인도 하고 뭐 이런 이게 거잖아요. 몇 대인지부터가 지금 계속 논의죠. 역시 뭐 병력 제가 15 미사일, PL-15 미사일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거에 의한 격추는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뭐 그게 병력 그게 중국 미사일인 네, 거죠. 뭐 중국이 쓰고 있는 거의 최신형 그런 미사일을 이용을 해갖고 또 그거에 대해서도 언제 이게 제공된 미사일이냐 갖고도 지금 하여튼 말이 많습니다. 이게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린 거의 한 200km 풀 스펙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이런 건 또 원래는 다운그레이드에서 넘기는데 이건 또 언제 제공한 거냐. 그래서 이 분쟁 직전에 공급했다는 설도 있고 이건 워낙 지금 다양한 설이 있어갖고 제가 뭐 어느 게 맞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만은 최소 라팔 한 대가 떨어진 거는 확실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그 뒤에 2대 떨어졌다는 설도 있어갖고 그거는 제가 약간 좀 조심스럽고요. 파키스탄은 최대 라팔 한 2대 포함해서 5대 정도가 떨어졌다고 하죠.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두 대 정도는 인도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 피해라고 보면 그래서 피해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라팔 굉장히 비싼 돈을 네. 주고 나름 최신의 기종을 들여왔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그게 떨어졌다는 건 상당히 면이 안 서는 일이죠. 그것도 중국제에게.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로 인해서 이 중국 전투기와 미사일에게 실전 경험을 갖다가 쌓게 해주는 이런 효과까지 나왔으니 그러니까요. 아이고. 굉장히 이제 다들 속이 쓰린 상황이죠. 네. 근데 뭐 이번에 이 파키스탄은 이걸 갖다가 굉장히 열심히 선전을 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굉장히 의기양양해서 국방부에서 브리핑하는 걸 보면은 확실히 준비를 철저히 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번에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파키스탄도 국방부 브리핑을 하지만 사실 가짜 뉴스를 엄청나게 섞어서 하거든요. 이를테면은 사진 중에 일부는 옛날 다른 격추 사진을 막 섞어서 하기도 하는 등 국가가 이렇게 거짓말해도 되나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일부는 놀랬던 게 인도 이제 조종사들의 교신을 감청을 한 그 녹화를 그대로 틀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그런 게 통신망이 도청될 정도로 확실히 인도의 보안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이 진짜 별르고 달려들었구나. 그거는 그렇군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